직장 생활하다 보면 갈등, 이거 정말 피할 수 없죠? 누구나 겪는 일인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직장 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혼돈이 아니라 팀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팀에 생기는 모든 갈등은 나쁜 걸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나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갈등이 아예 없는 팀, 오히려 성과가 낮죠. 반대로 갈등이 너무 과해도 성과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팀 성과가 최고조에 달하는 일종의 스위트 스폿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핵심은 바로 이 건강한 긴장감이 있는 생산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단순히 문제나 싸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갈등은 팀에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과정이라고요. 이걸 잘만 관리하면 오히려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엄청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갈등을 제대로 다루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먼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도대체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서로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예를 들면 빨리 많이 팔자는 영업팀이랑 품질이 우선이라는 생산팀처럼요. 둘째, 서로가 가진 정보나 상황 인식이 다를 때,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흔하죠. 그냥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갈등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과업 갈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일 자체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우리 전략은 A 안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요, B 안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거요. 이건 사실 잘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낳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이 관계 갈등입니다. 이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생기는 감정적인 충돌이에요. 저 사람 말투가 거슬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흐르면 이건 팀의 사기와 성과를 완전히 갉아먹는 아주 파괴적인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정 갈등인데요. 이건 누가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역할 분담이 애매하거나 업무 절차가 불분명할 때 이건 왜 제가 해요? 이 일은 저 팀 소관 아닌가요? 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방치하면 심각한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건강할 수도 있었던 과업 갈등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라는 식의 파괴적인 관계 갈등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일에 대한 토론이 인신공격으로 바뀌는 걸 막는 것, 이게 갈등 관리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변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치 연장통에 여러 도구가 있듯이 갈등 상황에 따라 꺼내 써야 할 5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 바로 토마스 킬만 모델인데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축은 주장성, 쉽게 말해 내 의견을 얼마나 관철시키고 싶은가 이고요. 두 번째 축은 협력성, 이건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계를 얼마나 존중해 줄 것인가 입니다. 이 2가지를 저울질하는 거죠. 이 2가지 축, 즉 내 주장과 상대방 배려를 조합하면 이렇게 5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첫째, 경쟁형, 이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이기고 당신이 지는 것이죠. 둘째, 정반대인 수용형, 당신이 이기세요? 나는 져도 괜찮아. 셋째, 회피형, A 복잡하니까 그냥 피하자. 우리 둘 다 지는 셈이고요. 넷째, 가장 이상적인 협력형, 우리 둘 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타협형, 우리 둘 다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 무조건 좋은 스타일이나 무조건 나쁜 스타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처럼 제가 확실히 옳고 긴급한 상황에선 경쟁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에 모두의 동의가 중요한 큰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협력형으로 가야겠죠.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땐 일단 회피형으로 시간을 버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요. 핵심은 바로 이 유연성입니다. 상황을 읽고 가장 적절한 카드를 꺼내는 능력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흔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왼쪽은 마케팅 팀과 R&D 팀의 성공 사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속도와 품질 문제로 크게 부딪혔지만 결국 해결해냈죠. 오른쪽은 한 IT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 마케팅팀과 개발팀이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결국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두 팀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뭘까요? 성공한 팀의 리더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그는 속도냐 품질이냐 하나만 골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도와 품질이라는 두 팀의 핵심 목표를 모두 존중하고 분석했죠. 둘째, 협력형 스타일을 선택해서 둘 다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단계적 출시였습니다. 핵심 기능만 담아서 일단 빨리 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죠. 어때요? 두 팀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가 막힌 해법 아닌가요? 결국 이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스킬들이 작용했어요. 상대방의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진짜 필요를 듣는 적극적 경청. 누가 맞아? 라는 싸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까?로 질문을 바꾸는 문제 재구성. 그리고 이건 누가 책임지는 일이야? 라는 혼란이 없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문어.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 그건 바로 이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논쟁에서 내가 이기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런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던 팀의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란히 정렬시키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 소리를 지휘자가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갈등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갈등이 없는 팀은 환상적으로 합이 잘 맞거나 혹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어쩌면 우리 팀의 진짜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팀을 성장시키는 건강한 갈등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